그래서 이제 핵심이 이 사회적 약자 보호 41쪽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하는데 과연 이 사회적 약자 보호란 게 헌법 11조에서 나오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저한테 하지 말고 헌법 교수님한테 하세요. 저 왼쪽에 있는 헌법 11조에서 말하는 평등 원칙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소수자 약자 보호가 거기서 나오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 11조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겠는데요. 일반 기본적으로 형식적으로 똑같이 해달라는 거잖아요. 평등하게. 그렇지만 그렇게 자유와 평등을 보호하다 보면 실질적인 개인적인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런 실질적인 사실적인 차이가 사회적 실질적 불평등이 생기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실질적 자유평등 결국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호를 해야 한다. 사회적 기본권. 그렇죠?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사회국가 원리라고 하게 되는데 복지국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헌법 11조가 아니라 헌법 32조부터 36조까지 규정을 해놨다. 그게 이제 42쪽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여자에 대해서, 연소자에 대해서, 노인에 대해서 특별히 보호를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신체 장애자, 질병, 노령에 대해서 보호하는 건 헌법 34조 5항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권에 관한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내용이지 헌법 그 국가인권위가 하는 그런 헌법 11조 이야기 아니거든요. 차별 대우가 아니에요. 오히려 차별을 하라는 말이에요.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을 하라. 노령에 대해서 차별을 해라. 차별을 해서 특별히 우대를 해라는 거죠. 이것은 평등원칙하고 맞지가 않죠. 차별을 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42쪽에 보시면 합리적 차별의 유형 해가지고 법은 다른 것은 반드시 다르게 차별을 해라. 차별을 해야 할 대상을 같이 취하면 그게 평등원칙 이방이다. 이게 우리 헌법의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 차별금지라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차별을 해야 될 대상이 있고, 아니, 당연히 우리가 노인, 임산부, 우리 뭐니까, 제가 지하철 타고 왔지만 지하철에 보면 딱 따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재화의 영역에서 차별을 딱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주차장 같은 데 가보면 장애인석, 임산부석 딱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주차할 데가 없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비워놔야 된다고. 이렇게 법은 강제로 차별을 시키는데 왜 차별 금지하지 말라고 해요? 차별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에서 요구하는 차별을 해라는 뜻이다. 다른 것은 다르게 대접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국가인권위가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45쪽에 분명하게 법을 보세요. 국가인권위가 자기 스스로도 그게 자기들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법은 헌법 10조부터 22조까지만 인권침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행위는 이렇게 규정해놨죠. 자기들이 말한 대로 성적 지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것만 고용, 재화 영역 이런 데서 우대, 배제, 우대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우대, 배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또 특별히 이제 구별하지 마라. 이것까지 해서 차별적으로 해놨지만 이 보면 분명히 법에는 국가인권법은 헌법 10조부터 22조까지만 인권침해를 본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 사회적 약자 보호가 안 되니까 국회에다가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노회찬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국회의원에서. 근데 23조부터 23조 재단권이거든요. 그리고 31조부터 36조까지도 국가인권법에 넣으려고 했는데 통과가 안 됐죠. 그러면 보세요. 36조는 이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거예요. 이게 국가인권법에 안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건강가족법을 가지고 손을 대는 거예요? 건강가족개정법을 개정해라. 동반자법을 만들어. 이건 36조는 자기들 일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제 월권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국가인권법 업무 자체의 법에 소수자 법은 당신들 일이 아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다른 데로 해야죠. 복지부로 가든지. 그리고 제가 이제 그것도 하나 또 추가로 할거는 이제 제가 이제 국가인권위가 하는 일 중에 월권 중에 하나가 이 지방자치단체 인권 조례를 만든 걸 보면 당신들이 할 일이 아닌 게 분명하다. 왜 그러냐면 저는 계속 국가인권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를 만들게 할 때 지방자치단 인권자리 자체가 어떻게 인권이 지방마다 다를 수가 있느냐. 이것은 국가가 보편적으로 어떤 지역이든지 아니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나 전라도에 있는 사람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나 인권이 똑같아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에 있는 인권조례가 있고 제주도에 대한 인권조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은 인권의 기본적인 속성, 보편성이 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권조례라는 건 저는 이 기본적으로 인권의 속성이 안 맞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는
위헌이고 무효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러나 국가인권위가 계속 그걸 만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걸 만드는 정당한 논리도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 법제처 가가지고 막 설명해가지고 법제처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49쪽 보면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요 17조 때문에, 돈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요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사무해야 돼요. 자치 사무해야 되고, 또 여기 보면 자치 사무에 대해서 기부나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 여기 저 있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 자치사무죠.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기부, 보조, 그 밖에 공급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금과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비슷한 조례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집중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면 안 된다, 조례를 만들라고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거의 우리 김현규 목사님께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17개 광역단체단체 다 있고 100군데가 넘는 데가 인권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인권조례가 그러면 왜 정당하냐 했더니 법제처가 국가인권위가 똑같은 데를 냈어요. 54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조례로서 정당한 이유는 그거 자체가 인권이 아니라 복지증진이에요. 주민의 복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의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을 해보겠다는 건 당연히 국가상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지방자치단체 포함되는데 그 이유는 117조에 지방자치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조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로 포함시켜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요? 그러면 제가 계속 말했죠. 주민의 복리 사무가 꼭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죠. 그럼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는 헌법에서는 11조가 아니라 36조의 문제다. 아니 32조부터 36조의 문제다. 그러면 그것은 국가인권법 스스로 자기들 수사무가 아닌 걸 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고 그걸 주민의 복리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국가인권의 사업이 아니고 복지 사업이고, 그래서 그것은 복지부가 할 일이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인권 기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56조 보죠. 법제처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지금 현재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헌법 10조에도 불구하고 인권조례를 만들 수 있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이거 보세요. 56조에 제가 밑줄을 쳐놨죠. 지방자치법 9조 2호에 보면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인권의 구형 방식이 주로 복지나 차별 대우 금지에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결국 복지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 대우도 결국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라고, 복지의 사무라고, 그리고 지방자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우리 국가인권위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57조, 58조 쭉 보면 58쪽도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인권의 업무는 당신들 업무가 아니고,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이제 활성화돼 있죠.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 이제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법을 봤는데 자치경찰이 할 일이 국가인권 학원이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여기 제가 59쪽에 있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것들, 일상생활 안전한 것들은 여기 지도 단속을 다 경찰들이 할 수 있어요. 자치단체가. 국가경찰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여기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없으니까 또 그거라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행정기관이 하는 일만 안 한다. 이렇게 하면 행정기관이 할 일을, 지방자치 행정기관 할 일을 인권조례가 하고 있지, 인권조례로. 그러면 지방 인권조례가 하는 일은 경찰이 안 해. 경찰이 또 그걸 안 하면 자치경찰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지방자치 시대에 때는 국가인권이라는 게 할 일이 없다. 59쪽에 보면 국가인권의 임무 종료. 제가 이거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그대로 읽을 게 중요하니까.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 인권침해 및 인권상해에 관한 국제적인 부정적 이미지를 제거하고 인권이 함께 살아 숨쉬는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 즉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선진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은 그 공정은 제가 인정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 현재 우리나라 인권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계속하여 존립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때가 되었다.
특히 국민 고충을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노동위원회, 복지부, 자치경찰, 감사원, 또 검찰도 있죠. 다른 국가기관의 기능이 중복되고 있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공고적 효력이 넘어서 특히 법적 의무를 둬야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 기속력을 부여하게 될 것인데 그런 경우는 다른 인권 보호가 되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중복되거나 충돌될 수가 있다. 만약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공고적 효력만 있다면 지금처럼 또 굳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자치단체 하면 되니까요. 그리하여 국가인권위는 스스로 인권정책기본법, 평등법, 차별금지법 등의 제정 시도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제정 시도는 곧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 종료, 즉 종무를 준비하는 서곡이 될 것이다. 첨언하면 인권의 구현 방식이 주로 복지나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집행되는 현실이라면 국가의 인권의 임무는 이미 종료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헌법은 이러한 사항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사합니다.